자, 매도자들 지금 절대 팔지 않아요. 왜? 희망이 있잖아. 화릉점정처럼 용 눈알을 팍 찍어줬는데 바닥이죠. 그때 들어가야죠. 네. 그거 놓치면 또 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승 게임은 끝났다. 끝나고 이제 하락 게임인데 물론 상승장이 길어요. 상승 게임이 7년, 하락 게임은 한 3년 정도. 물론 3년이 4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락 게임이에요. 하락 게임 중에 1차 하락이 있었고 우리 2009년도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쭉 빠졌죠. MB정부 때 규제를 다 풀었어요. 많이 풀었어요. 네. 쭉 회복했죠.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갔느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2011년도까지 가다가 2차 하락 있고 그 다음부터 2013년 14년부터 거래량 늘어나면서 올랐거든요. 이 과정이 2009년도에서 10, 11, 12 길게는 13까지 5년 짧게는 4년 갔었단 말이에요. 그게 W자죠. 떨어졌다가 갔다가 이런 W.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하냐면 그게 심리거든요. 자, 매도자들 버틴다고 했죠. 희망, 회로 돌리죠. 매도자들이 언제 급매물로 내놓냐면요. 절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지금 절대 팔지 않아요. 왜? 희망이 있잖아. 야, 금리 내려가면 올라. 희망이 있는데 왜 팔어? 버텨. 다수는 버티죠. 자, 회복하죠. 신났죠. 봐, 내 말 맞잖아. 버티라고 했지. 매수자들은 지금은 좀 거래를 하는데 계속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워. 그렇죠. 돈도 없고 이미 살 사람 많이 샀고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좀 따라가다가 멈춰요. 못 따라가.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가. 능력도 안 돼. 구매 능력도 안 되고 구매 욕구도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 그럼 따라가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들은 또 긴가민가해요. 안 따라오네. 이렇게 계속 따라오면 집값이 오르는데 줄다리기 생각하면 쭉 네네. 당겼는데 처음에는 딸려오다가 멈춰. 그러면 집주인들도 계속 당길 수는 없거든요. 안 돼? 그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요. 그러면 또 살짝 떨어져. 아, 이게 또 떨어지나? 또 약간 불안해요. 2년차 접어들죠? 또 살짝 올라요. 어떤 계기가 있을 거야. 네. 또. 그럼 또 이쪽으로 살짝 와요. 그럼 또 살짝 올라. 아, 이제 오르는구나. 또 떨어지죠? 그게 3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돼요. 아, 대출 이자는 계속 나오죠. 대출 빨리 안 떨어져요. 금리 네네. 빨리 안 떨어져요. 0.25 떨어질 때 큰 폭의 반등이 한 번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계속 빠르게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떨어지는데도 한 2, 3년 걸릴 거예요. 한국은행이 1%대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1%대로 가더라도 한 2, 3년 걸리거든요. 한 2025년 정도 돼야 아마 완전히 내려갈 것 같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번 내릴 때 크게 반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싶어서 또 조정이 돼요. 3년 차 접어들면 집주인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물렸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집주인들은 취득세 냈죠? 재산세 내죠? 종부세 내죠? 아무리 부담이 줄어들어도 집값이 안 오르면 손해거든요. 3년차 되면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2차 충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금매물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하락을 해요. 그때가 진짜 바닥이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차 하락 시그널은 무엇으로 봐야 되나요? 제일 쉬운 건 부동산 정책을 보면 돼요. 우리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거잖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는요, 집값 오르는 것도 싫고요. 집값 내리는 것도 싫어요. 네. 그 정치인들, 정부가 집값 오르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문재인 정부 얼마나 머리 아팠어요. 간절하게 가만히 있기를 빌었을 거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경제 이거 어떡하냐? 풀어야죠. 오르면 규제해야죠.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럼 정책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최근에 많이 풀었잖아요. 원희룡 네. 장관이 굉장히 빨리 많이 풀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 그만큼 작년에 떨어지던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얘기고 네. 그럼 이제는 남은 게 뭐지? 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남은 게 뭐야?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 남았고요. 토지거래가 남았고 DSR 규제, 특례보금자리만 풀어줬지 DSR 규제 남았죠. 남았고 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나온 그 양도세 특례라 조세 특례법 99조 이하 5년간 양도세 안 받을게 5년 면제. 그게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자 강남이 언제 풀릴까? 이제 뭐 용산구 빼고 뭐 용산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구로 오면서 용산을 풀어주면은 사실 약간 좀 머쓱하니까 용산을 포함시킨 거고. 네네. 용산은 그런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강남이에요. 네.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안 풀릴 거예요.
그럼 언제 떨어지느냐? MB 정부 때도 2009년도에 강남구 빼고는 규제 지역이 풀렸어요. 네. 강남은 2011년에 풀렸어요. 2년 걸렸어요. 그때. 그럼 이번에도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서초구 강남구가 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초구 강남구는 어지간하면 안 풀어주고 싶어. 그렇죠. 쟤들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는 있지만 쟤들이 오르면 골치 아파. 그렇죠. 주변 집값 자극하게 되고 저거 부자들 저거 말도 안 듣는 애들 그렇잖아요. 네, 골치 아파. 안 풀어주고 싶어. 쟤는. 네. 쟤는 계속 묶어두고 싶은데 쟤를 풀어줬다는 얘기는 오죽하면 풀어줬겠냐고.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가 이번에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네. 송도, 동탄, 외곽 지역들이 마이너스 30에서 고점 대비 50% 떨어졌고 서초구 강남구는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에도 조금 더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네. 그때 되면은 이제 서초구 강남구가 더 떨어져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팔거든, 부자들도. 그러면 정부에서 서초구 강남구 규제 지역을 풀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역으로 해석을 해야죠. 서초구 강남구 집값 많이 떨어졌구나. 아이고 정부가 오죽하면 풀어줬겠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중심 그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수지가 있으면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외곽부터 물이 마르죠. 네. 쭉 말라서 중심지는 가장 늦게 마르죠. 이제 비가 와요. 중심지부터 차죠. 그렇죠. 외곽이 늦게 차죠. 네. 부동산 집값도 똑같아요. 떨어져도 외곽부터 떨어지고요. 중심지는 늦게 떨어져요. 지금 1차 하락은 외곽부터 떨어졌죠. 네. 중심지는 아직은 물이 남아 있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게 1년, 2년, 3년이 가면 중심지도 마르거든요. 그게 2차 하락이에요. 2차 하락인데 이제 나중에 비가 오겠죠. 네. 중심지부터 차죠. 그러면서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오르고 강남이 많이 오르죠. 꾸준히 오르죠. 외곽 지역은 늦게 오르지. 그러니까 송도나 동탄은 늦게 올라. 늦게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거는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강남,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리는지를 보면 이게 거의 여기까지 왔다는 거고. 그걸 이제 내년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후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DSR. 네. 그래도 안 되면 DSR은 가계부채 때문에 안 풀어주고 싶어요. 한시적으로 풀어주더라도 특례보금자리 같이 네.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만 풀어주지 네. 대놓고 풀어주진 않아. 네, 근데 만약에 DSR이 풀려서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해 주는 건 LTV하고 DTI 풀어주지 DSR 안 풀잖아요. 네네. MB 정부 때는 DSR이란 건 없었고요. DTI가 있었어요. 소득 대비 보는 거. LTV는 풀어줬는데 DTI를 잘 안 풀어줬어요. 한시적으로 풀어줬어. 네.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집값 거래가 좀 살아나면 한시적 없애고 다시 DTI 적용하고 그럼 또 떨어졌거든요. 또 너무 떨어졌나 하면 또 한시적으로 살짝 풀어줘요. 그럼 또 올라. 또 한시적 끝나면 또 내려. MB 정부 때 그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시적이 끝나는 기간이 2011년 3월이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2011년 3월이었는데 다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연장해 줄 거야. 한시적으로 연장해 줘서 DTI 계속 이게 막아버릴 거야. DTI 폐지, 한시적 폐지였거든요. 한시적 폐지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MB가 안 해주고 부활시켜줘. DTI 적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와, 이제 못 버티겠다. 야, 이거나 답 안 되겠다. 그럼 정부도 우리를 버렸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강남 개포주공 같은 거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DSR 가지고 DSR도 아마 그냥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시적으로 아마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묶었다가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하다가 안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던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집을 사면요. 우리가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카드도 없어요. 이제 규제 완화 카드도 없고, 아니 망하면 망하는 거고 우리는 몰라.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가 5년간 양도세 면제예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나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혹자들은. 근데 알고 보면 MB가 5년 동안 다 풀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연구이나 이런 거 강한 거 한 방씩 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뭐예요? 화릉점정처럼 용 누나를 팍 찍어줬는데 박근혜가 다 한 줄 알아. 알고 보면 MB가 그림 다 그렸고 박근혜는 그 누나만 찍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찍는 게 마지막이거든. 네. 마지막 찍는 게 5년간 양도세 면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됐고 토지 거래가는 아마 내년에 풀어줄 것 같고 네. 서초구 강남구 언제 풀리느냐, DSR 언제 풀리느냐, 5년간 양도세 면제 언제 나오느냐만 보면 바닥이지. 그때 들어가야죠. 사실은 투자 측면에서는 그때 들어가야 되고 집 사야 돼. 네. 그거 놓치면 또 올라. 그럼 또 어버버버 하다가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좀 괜찮은 지역들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는 지금은 좀 2030들한테도 제발 좀만 안정을 찾자. 조급하면 마음은 좀 버리. 조급증 니들 왜 이래 급해? 저는 우리 애한테도 얘기하는데 네. 니들은 왜 이래 급해? 한 3년만 기다려봐. 상승기 때 박타감이 너무 크게 느껴서. 하고 시간 또 3년은 제가 3년 이야기하면 기겁을 해요. 나 1년도 못 기다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흐름이 있잖아요. 네. 7년이 올랐는데 1년 조정되고 다시 또 7년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규제가 풀려도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3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너 올해 집을 사야 돼? 예, 사야 돼요. 그럼 너 돈 대출 좀 많이 안 받고 충분히 자금력이 충분해? 금리 빨리 안 내려도 대출이자 내면서 3년 이상 버틸 수 있어? 네. 그러면 너 좀 많이 떨어졌던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된 지역 그런 거 금매물 그럼 알아봐. 네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니까. 대신 전제 조건은 네가 샀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폭등은 안 할 수도 있어.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대세 상승처럼 막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 거를 알고 사.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니까 사서 잘 살다 보면 오르면은 기분 좋고 살짝 내려도 뭐 어쩔 수가 없고 우리 가족이 잘 사니까. 그러다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아마 또 올라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